하하. 하하하.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일단 지울게요.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지우고 문제로 가봅시다. 스텝 1을 아예 안 풀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저기 2번 문제 하나 먼저 풀어봅시다. 자, 많이 떠들기는 했지만 부채꼴 하면은 머릿속에서 뭐만 떠올리면 되냐면 중심각과 반지름이에요. 그냥 부채꼴이면 중심각과 반지름. 그렇죠. 뭐 되는 친구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볼게요. 스텝 1은 좀 쉬우니까 다 풀면 됩니다. 여유 있을 때. 화이팅. 껌 줄까? 약 먹고 와도 될까요? 알았어, 간다. 자, 뭐 무리 없이 정리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잠깐만, 2분의 파이에서 빼야 되는구나. 2분의 파이, 10분의 5파이, 10분의 2파이, 10분의 3파이. 그렇죠? 얘는 10분의 3파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답이 그냥 5분의 3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이게 맨 처음에 내가 편집할 때 문제 넣다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진짜 외부 문제가 다 어려운 것들밖에 없어서 쉬운 거를 좀 적게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 쉬운 거 조금 많이 넣어버렸어요. 다 풀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어려워져서 왔다. 7번 풀면 돼. 다음
미안.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대체로 비슷한 데서 막히고 있는데 얘 두근을 일단 뽑아야 돼요. 근데 두근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근해 공식으로라도 해서 근을 뽑아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이게 근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나오는데 매칭시키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맨 먼저 두근의 합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그렇죠. a분의 c 1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안 쓰면은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대한 이런 예의가 아니야. 아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괜찮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통째로를 제곱한 거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통째로 제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코사인이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쵸? 이 식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a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쵸? 괜찮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얘는 3 마이너스 a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빵이니까, 그쵸?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2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a 값이 음수일 수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음수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뭐 일단은 다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친다면 1번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친다면 원식에다가 한번 대입해볼게요. 일단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요. 이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인 자체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올 때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요. 자, 왜 그렇죠? 사인은 일단 뭐 한 주기만 놓고 봤을 때는 2분의 3파이에서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서만, 한 주기에서 놓고 봤을 때는 파이에서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괜찮은가? 틀렸어? 그럼 2네. 미안해. 안 돼요? 왜 이러지? 우리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좀 확인해보고 미안해. 자, 여기가 아니라 딱 이거네요. 2분의 파이랑, 그쵸? 0이죠. 어쨌거나 둘이 1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만약에 2로 나오면 얘는 되나? 얘는 두 개를 한번 다 봅시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쵸? 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아무튼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빵. 둘 중에 하나는 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가능한 경우가 언제예요? 사인이 빵 나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쵸? 이런 케이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모순이 안 생겨요. 이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a 값은 무조건 2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타는 얼마예요? 세타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2분의 잠깐만 2분의 3파이보다 작잖아. 그럼 얘 안 되잖아. 그럼 반대로 해볼까? 0 넣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 그쵸? 딱 파이인 경우. 따라서 세타는 파이인 경우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반지름은 그래, 부채꼴이 있을 때 중심각이 파이네. 그쵸? 그럼 얘는 결국 부채꼴이 어떤 부채꼴이라는 거야? 반지름이 a제곱 4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이 지금 파이인 부채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16파이의 절반 8파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이거 교평수에 있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데 풀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핵심만 잠깐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를 잘 보면은 이게 S1과 S2를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걸 실제로 다 구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는 삼각함수 도형극한에서도 많이 나오던 내용이에요. 뭐예요? 만약에 F세타 빼기 G세타 몰라 fx 빼기 gx가 뺄셈이 나오면 혹시 공통범위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S1이고 이 넓이가 S2인 상태에서 S1 빼기 S2로 나온다면 이것만 구하기 되게 곤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S3를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S1 플러스 S3에서 S2 플러스 S3 이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통째로 넓이에서 통째로 넓이 빼주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지금 8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이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잠깐 풀어봅시다. 어차피 핵심은 지금 얘기했으니까 금방 답 나올 거예요. 8번 후딱 한 번만 답만 내봅시다. 해볼게. 8번. 내용 이해돼. 알고 있지. 화이팅. 오케이.
자, 힌트를 다시 가보면은 S1과 S2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S1과 S2를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뭔가 잘렸어. 원이 있어가지고 잘렸어요. 당장 S1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중심각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이용해서 전체 부채꼴 넓이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거를 빼줘야 되겠죠. 요 부분의 거를 빼려면은 어떻게 빼주냐? 똑같아요. 이 큰 원의 바깥 원에 대한 부채꼴 넓이를 싹 다 구해서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요 중간의 거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중심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 절반 이용해서 아름모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요 중간에 끼인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써주고 얘는 S1 플러스 S3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S2 플러스 S3를. 그렇죠? 그러면 얘는 S1 플러스 S3가 통째로 어때요? 부채꼴이에요. 통째로 부채꼴. 그러면 S2 플러스 S3도 통째로 부채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S1 플러스 S3를 구해본다면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 2짜리 아니 3짜리인 반지름이 3짜리인 원 내서 얘 중심각은 얼마예요? 6분의 5파이의 외곽이기 때문에 6분의 7파이로 나옵니다. 요거 다 구하는 게 S1 플러스 S3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2랑 S3를 더한 얘는 요 모양이잖아요. 요 부채꼴이니까 얘도 똑같이 반지름이 3짜리인 부채꼴. 그리고 중심각은 6분의 5파이짜리인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3, 3. 자, 그래서 요 논리는 여기에서만 쓰인다? 아니, 도형 전반에서 어차피 다 쓰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돼요. 삼각함수 도형극한에서도 되게 잘 나와요.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엄두 못 내게 만들어요. 괜찮죠? 그렇지? 하여튼 힘내야 돼. 진짜. 삼각함수 도형극한에 여기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산 한 번만 해봅시다.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9, 2분의 9를 묶어내면 6분의 7파에서 6분의 5파이만 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9로 묶었을 때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시켜주면은 2분의 3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2분의 3파이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부채꼴을 내가 왜 꼭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부채꼴 기반으로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저기 혹시 이거는 나중에 도형에서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되게 많이 나온 것 중에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원에서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이때 제일 중요한 도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도형이 요거죠? 요 도형을 뭐라 그래요? 이걸 활꼴이라고 그러죠? 그죠?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호. 그 다음에 얘는 활에 걸려있는 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현이라고 하죠? 줄 현자 써서.
그래서 얘는 현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중심에서부터 거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중심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은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이런 현으로 만들어진 부채꼴 말고 활꼴의 넓이 구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거 딱 보면 그냥 바로 아다다다다다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활꼴의 넓이는 뭐 이미 정해져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해요? 다시 한번 무조건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부채꼴 넓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채꼴 넓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현 길이를 뽑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이 길이 반지름 가지고 끼인 각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수원에서는 특수각으로 줍니다. 뭐 예를 들면 60도가 되게 주거나 아니면 30도가 되게 주거나 아니면 45도가 되게 줘요. 왜냐면 그래도 200각 해도 특수각이 나오니까. 괜찮죠? 근데 미적분은 자비가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세타, 사인 세타 뭐 3분의 4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200각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각을 뽑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활꼴의 넓이는 어떻게 들어간다? 반지름과 중심각이 나와 있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쵸? 그래서 2분의 1 r제곱으로 끄면은 세타 빼기 사인 세타예요. 그쵸? 요거 활꼴의 넓이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계적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내정원의 반지름 뺨 때리게 많이 나오죠? 그쵸? 엄청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괜찮을까? 오케이. 별로 문제는 안 되겠지?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딱 쟤를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10번이 이 활꼴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하는데 얘는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살짝 좀 조잡한 계산이 많이 나와서 얘는 좀 생략을 해볼게요. 교평수에서 한번 직접 풀고 계속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정의 요거는 아까 했으니까 간단한 문제 하나만 일단 좀 해볼게요. 사실 고난이도가 저기 스텝 2, 3 다 기출 문제밖에 없어요. 외부 문제가 지금 여기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13번. 정의는 개념상 당연히 엄청 중요하죠. 근데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정의를 이용해서 모든 특성, 그렇죠? 삼각함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정의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정의는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정의는 길이분의 x좌표. 날씨에 갑자기 폭우가 써 있길래 비 오나 했는데 비가 안 와. 그죠? 담내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기 부호 조심해야 돼요. 그쵸? 이게
1번이냐 5번이냐 그쵸? 아하,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없네요. 자, 뭐 얘는 일단 정의대로 한번만 좀 가볼게요. 그러니까 답 내는데 지장 없는데 정의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경과 관련된 그래프 입장에서 정의대로 들어간다면 세타는 3, 4원면의 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데나 P점을 잡아볼게요. 3, 4원면에다가. 자, 그럼 이렇게 동경이 나오겠고요. 결국 세타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세타가 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지점의 길이분의 y좌표가 지금 크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길이분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길이가 3일 때 요 길이가 1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2루트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래서 P점 좌표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냐? 상관이 없죠. 어차피 P점은 이 직선상에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길이 B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얘로 잡아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분의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길이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나눈 걸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분의 2루트 2 얹어 놓으면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긴가민가 하면은 정의대로 가요. 이 정의대로 가는 게 습관됐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수능은 정의대로 갔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로밖에는 안 나옵니다. 긴가민가 하면 정의 떠올려야 돼요. 이게 수원에선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정의가 어려운 게 딱히 없으니까. 그나마 삼각함수 정의가 유일해요. 삼각함수 정의가. 근데 미적분해된다. 수투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 그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다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3번으로 갑시다. 자, 아무래도 메인은 여기죠.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거. 여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자, 그러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메인을 한 번만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사인 그래프에 관련된 건 아까는 봤지만, 그쵸? 우리는 A 사인 dx 플러스 c 플러스 d, 그쵸? 그래서 일반형에 관련된 것까지 좀 정리해 줘야 됩니다. 항상 사인이 1차짜리 일반형이 나오면 반드시 얘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나와야 돼요. 최대 최소 주기.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주기는 뭐예요? 절대값 b분의 2파이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혹시 괜찮아요? 간단하게만 한번 좀 봅시다. 만약에 y는 2 sin x라고 친다면 하나의 주기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나오던 사인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2 sin x는 어차피 값이 2배만 뻥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에만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가 2, 최소가 마이너스 2. 주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 sin x야. 그러면 개수가 음수라고 치더라도 그래프가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최대 최소와 주기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구나. 그쵸? 최대값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2.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 주기는 그냥 뭐 2파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b가 문제죠? 그래서 B가 문제네? 비 온다 그래가지고. 자, y는 sin 2x를 한 번만 좀 봅시다. 그러면 sin 2x는 이게 sin에다가 x 대신에 2x가 합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합성함수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sin 통에다가
x를 집어넣는다고 치더라도 얘는 중간에 2배가 뻥 튀게 돼서 2x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한마디로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사인 파이로 보이기 때문에 0으로 그냥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반토막 나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아, 주기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원래 주기가 이렇게 나오던 그래프였는데 짜부 시켜놨죠. 그쵸?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기를 생각할 때 얘는 사인 기준에서 봤을 때 0일 때랑 완전히 똑같을 때가 2파이였잖아요. 그거는 사인의 입장에서기 때문에 똑같이 2x라는 것 자체가 통째로 0일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는 그 2x가 통째로가 2파이가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 x 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와 x가 파이일 때 두 x 값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주기는 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기라는 거 정의는 뭐예요? 똑같은 위치 상태가 동일한 구간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최소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거 반복된다, 값만 똑같으면 안 되죠. 어떤 기울기까지도 똑같은, 전후사정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게 0과 2파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y는 sin 마이너스 2x로 나왔다. 아니다. 마이너스 x부터 일단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감소부터 등장을 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x가 0일 때와 마이너스 x가 2파이일 때 그 x 값의 차이예요. 그래서 둘을 서로 뺀 거의 절대값이니까 2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이 좀 더 바뀌어가지고 평행이동이 돼 있다. 그렇죠? y는 sin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거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x 평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주기랑 최대 최소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c는 x 평이동에만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 이렇게 씁시다. 얘는 위아래 폭, 그렇죠? 위아래의 어떤 폭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x축 평이동에 관련된 거, 그것도 c만큼 평이동? 아니,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이동이죠. 그 다음에 d는 y축 평이동에 관련된 얘기다. 자, 이때 주기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평행이동이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bx라는 값 자체가 0일 때랑 2파일 때의 값의 차이예요. 그러면 bx가 0일 때랑 2파일 때 값의 차이다 보니까 얘는 맨날 x가 빵일 때고요. 얘는 b분의 2파이예요. 그럼 어차피 0과의 차이니까 그냥 얘만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분자는 반드시 양수기 때문에 분모만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냥 x의 개수까지 통째로 2파이일 때만 생각해주면 걔가 그냥 주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만 그래요? 코사인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최대 최소 주기는 얘랑 똑같이 들어간다. 어차피 평행이동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안 생기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볼 거는 뭐죠? 세 번째, 탄젠트. 그렇죠? 이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그래프, 기본적인 그래프는 나와 있겠고, 이거는 뭐 A배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탄젠트 X라고 쳤을 때 Y는 탄젠트 2X라고, 아니다, 2 탄젠트 X라고 친다면 그냥 값만 2배 뻥 튀게 되는 것뿐, 주기랑 다른 거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최대 최소에는 어차피 영향을 못 줍니다. 최대 최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똑같이 주기랑 점근선의 방정식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 주기는 어떻게 본다고요? 어차피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이 bx가 파이인 경우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bx가 파이일 때 x는 b분의 파이. 그래서 그 b분의 파이와 0과의 차이니까
그냥 절대값 b분의 파이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요? 얘는 어차피 평행이동이 의미가 있죠. 탄젠트는 그 자체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전부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냥 bx 플러스 c가 2분의 홀수 파이로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c 빼고 b로 나눈 걸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y는 탄젠트 3x 플러스 무슨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각 통째로가 2분의 파이로 나오거나 아니면 2분의 3파이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홀수 파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3x는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래서 x는 3분의 n파이 플러스 18분의 파이. 요것들마다 전부 다 점근선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예 그냥 공식처럼 정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 각이 통째로 2분의 홀수 파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더 편할 겁니다. 사실 요거까지가 전부 다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대칭성은 크게 두 종류, 직선 대칭과 점 대칭 두 가지 꼭 고민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로 그래프적인 관계가 일단 끝납니다. 삼각함수 성질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8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18번 최대 최소 주기만 먼저 뽑아내보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죠? 뭐 답 나오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최대값은 얼마? 그냥 A라 그러면 안 돼요.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절대값 A. 그 다음에 주기는 bx가 2파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 주기가 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b 값이 2인 걸 알 수 있죠. 어차피 b는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 식을 정리해서 보니까 fx는 a sin 2x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3분의 파이 콤마 4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자, 얘는 a sin 3분의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그쵸? 뭐 이거는 코사인 코사인으로 돌려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코사인으로 돌려서 들어가도. 아니면은 이걸로 6분의 4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7파이죠? 그렇죠? 사인 6분의 7파이. 자, 그럼 얘는 1사분면 아니다. 그냥 기본 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6분의 7파이, 여기가 파이죠? 그럼 여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만 더 가주면 되니까 요 지점이 6분의 7파이 뭐랑 똑같아요?
6분의 5파이란 값이 부호만 반대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6분의 5파이일 때 값은 최대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니까 6분의 파이일 때 값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사인이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6분의 5파이도 2분의 1이 되겠고 사인 6분의 7파이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얘는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그냥 8이죠. 2번. 오케이.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오케이. 너무 쉬웠지? (27번으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어려운 게 좀 시작이 됩니다. 27번. 자,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래프가 그나마 좀 나와 있으니까 해볼만 해요.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절대값은 다시 한번 양수인 거는 그대로, 음수인 거는 뒤집어 올린 상태예요. 절대값 내부의 그래프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a 값이 양수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좀 쉬워져요. 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은 스텝 3 쪽 갔을 때 되게 힘들어져요. 다시 한번 사인 코사인 1차짜리 나오면은 최대 최소 주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B분의 C만큼 오른쪽으로. 그렇지. 근데 B가 이전이라고 하는 얘가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쵸.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절대값이 있어서 조금 힘드니까 아니다, 요것만 좀 써놔야겠다. 자, 원래 그래프를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원래 그래프를 생각을 하려면 요거부터 일단 좀 끄집어 내볼게요. 절대값 내부만 놓고 본다면 얘는 최대값이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a는 무조건 양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지금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입니다. 안쪽만 놓고 본다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절대값에 의해서 뒤집어진 게 어떻게 뒤집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b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b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한다면 얘는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지? 오른쪽으로 평이동된 상태니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쵸?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모르겠네. 잠깐만.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가 3인지 아니면은 최소가 마이너스 3인지를 몰라요. 괜찮죠? 자, 여기도 이대로 본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요 노란색이 관련된 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지금 1로 나옵니다. 그쵸?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네요.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케이스를 정리해보면은 둘을 더하면은 2d는 마이너스 2. 그래서 d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 상태로 가면은 최대값은 3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해서 본다면 둘 더했을 때 2d가 2예요. d는 1, 그 다음에 a는 2가 될 겁니다. 어차피 a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쵸?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상태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딱 뭐냐면은 B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B 때문에. B가 양수냐 음수냐 때문에. 근데 식을 여기서 그래프를 갖다가 일일이 다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프 가지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요거 F0은 0, F3분의 2 파이는 1, F3분의 파이는 3.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요 1번 케이스에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F0은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었죠. 그래서 a sin 마이너스 c 플러스 d의 절대값. 여기 지금 0이 나오겠고, a는 지금 2고 d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2 sin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빵. 그래서 sin 마이너스 c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sin c 값이 얼마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차짜리는 그래프 그리는 게 수월해져요. 1차짜리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생겼겠네요. 근데 잠깐만 1사분면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 못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예요. 괜찮죠? 1번은 불가능한 상태. sin c가 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사분면이라서. 아웃.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똑같이 일단 F0부터 한번 해봅시다. F0은 또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A sin 마이너스 C 플러스 D의 절대값인데 A 값이 2고요. D 값이 1이네요. 2 sin 마이너스 c 플러스 1 절대값이 0인데 어차피 0이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sin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차피 마이너스 튀어나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sin c가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1사분면 안에서 2분의 1 나올 수 있는 거는 6분의 파이밖에 없겠고, 그래서 C 값이 6분의 파인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쵸? 자, 나머지 두 개 가지고 또 B 값 찾아낼 수 있는데 1번만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 저기 된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봅시다.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겠지? 다 하고 싶긴 한데 29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29번 된 친구들은 29번. 아니 미안해. 그렇게 하면 돼요. 끝나. 오케이. 풀다가 말았어? 그러지 마.
갑자기 뭐가 전화해요? 응? 이거 생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진짜. 대단한 생각을 잘해야 되고 어... 아니 그렇게 자꾸 넘어가서 이게 한계가 잡히니까. 아 그럼 또 나중에 시간을 또 따로 빼야 되잖아. 할 때 하는 게 제일 낫지. 응. 이게 미뤄 버릇하면 안 돼. 내가 그 미루다가 시간 엄청 뺏긴 거거든. 파이팅. 어떻게 이해 좀 해야 된다. 이해 좀 해야 된다. 파이팅. 저기 그 B값은 그냥 주기랑 관련된 거라서 여기 반주기가 2파이죠? 그죠?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 절반이잖아요. 최대 최소 사이. 그게 2파이니까 B는 그냥 2예요. 괜찮네? 아 이거 아닌가? 2분의 1이구나. 2분의 1. 그렇죠? 2분의 2분의 1. 왜냐면 주기가 4파이니까. 그렇죠? B는 2분의 1. 다만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릅니다. 1번과 2번 둘 중에 뭐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거 지금 최대 최소만 쓴 상태입니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예요. 어차피 요 관계에서 뽑아본다 그러면은 그쵸.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어떻게 돼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는 항상 주기의 절반이 되겠고 얘 값이 지금 2파이로 나오다 보니까 주기가 4파이지 않느냐. 그쵸? 그래서 B 값이 2분의 1이에요. 다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보면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와주는 게 좋은데 안 되면은 써서 그냥 들어가 줘야 돼요. 아 스텝 1에서 한두 문제 좀 더 풀고 들어갈 거겠나? 너무 쉽게 잘 풀길래 기출문제 하나를 풀고 넘어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어려워요. 미안해. 조금 어려워요.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y는 저기 이 밑에 거는 a 값이 항상 2죠. 그래서 2 사인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2분의 1 x 그 다음에 c 값이 6분의 파이였죠. 빼기 6분의 파이 d는 1이었고요. 이 그래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가 이게 노란 거 아니면 빨간 거예요. 이게 이거는 2 사인으로 묶었을 때 2분의 1까지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x 빼기 3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뭐 사실 그래프적인 걸로 찾아내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도 그냥 3분의 2파이 집어넣어봐도 돼요. x에다가.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1 나오는지 마이너스 1 나오는지 가지고 판단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에다가 x의 3분의 2파이를 대입해 본다면은 얘는 너무 좁다. 미안해. 여기다가 좀 써볼게. 여기다가 미안해. 2 사인 2분의 1 x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 자, 요 식에다가
x의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y는 2 사인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뺐으니까 6분의 파이. 그렇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 2가 되겠네요. 없잖아. 그러면은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진짜? 없잖아. 그러면 아예 안 나오는데? 그렇죠? 얘는 안 되네요. 이거는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 둘 다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걸로 한번 좀 가봅시다. 두 번째 거. 너무 여기저기다 쓰는데 일단 플러스가 지금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미안해. 너무 여기저기다 쓰는 것 같은데 2 사인 2분의 1 x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 요 상태니까 요 값에다가 6분의 파이를 3분의 2 파이를 또 집어넣어 볼게요. x의 3분의 2파이. 자, 그럼 y는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배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나오네요. 딱 요 아래 거였어요. 괜찮죠? 아래 거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다는 얘기예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 b, c, d를 다 찾아냈습니다. 괜찮나? 미안해. 너무 좀 어거진가? 괜찮아요? 오케이. 미안해. 이게 사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텝 3로 뺄까 하다가 최대 최소 주기만 쓰면 끝나는 문제라서 그냥 스텝 2에다가 넣었더니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문제가 사실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이 최대 최소 주기. 대칭성도 안 쓰잖아요. 그쵸? 이 대칭성 쓰면 이제 또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서 스텝 2로 빼놓긴 했어요. 이게 절대값 나오는 그래프 중에서 스텝 3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저기 한참 뒤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미안해. 자, 어쨌거나 얘는 아이고야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커졌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최종 정리해보면은 A 값은 2이고요. D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C는 어딨지? 6분의 파이고요. 그래서 이거 싹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쵸? 이거 3개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오케이? 지금 이게 내가 좀 길게 설명해서 그렇기는 한데 저 이게 본론만 보면 조금 빨라요. 진짜로 본론만 보면은. 미안. 뭐라 해야 될까? 한 거 똑같이 그냥 미안해. 포장이 안 된다. 포장이 안 되네.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 저기 29번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 깔끔하게 더 정리하는 거는 별론 것 같고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거 쓰는 건데 그래프 위에 분석해서 가는 거 안 되니까 이해고 결국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라서 미안해.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자, 2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9번.
뭔가 괴로워하는 표정인데? 괴로워하는 표정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아 근데 조금 좀 찝찝하지. 아 솔직히 나도 지금 해는 거 조금 찝찝한 게 좀 있어가지고. 아 힘내. 오케이. 우리는 좀 괜찮을까요? 야 화이팅. 알았어. 잠깐만 혹시 아까 괜찮아요? 그렇지. 아까 우리 다 스포츠. 몇 분의 파이 나온 것까지 괜찮고 A랑 D 나오고 B 값이 마이너스 1. 오케이. 화이팅. 괜찮을까? 알았어. 힘내야 돼.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죠? 미안.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점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지점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원점 하나가 껴있으니까 A, B 두 점에 X좌표 합을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좌표 합을 3으로 나눈 거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A점과 B점을 각각 알파, K, 베타, K라고 한다면은 G점의 좌표는 0, 알파, 베타 3개 다 더한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K를 3으로 나눈 3분의 2K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6에 대입하면 지금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잠깐만. 이거 하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파이팅.
오케이. 자, 미안. 요 문제를 굳이 하자고 한 이유가, 오케이. 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야.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주기.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얘네 최대 최소 주기에다가 점근선, 주기랑 점근선 방정식. 마지막으로 보는 게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의 대칭성까지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지금 딱 보면은 이 알파랑 베타는 어때요? 최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지금 2분의 파이예요. 괜찮나요? 그쵸? 아,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구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4파인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은 얘가 얼마예요? 3분의 4파이라는 얘기입니다.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오케이. 보고 대입했을 때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끝! 미안. 자, 그래서 3분의 2k는 4 코사인 2분의 x니까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예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k는 마이너스 2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뿐만 아니라 대칭성 꼭 고려해 줘야 됩니다. 항상 최대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 최소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그쵸? 점대칭은 여기서는 지금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점대칭까지는. 근데 점대칭보다는 직선대칭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직선대칭까지만 먼저 고려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탄젠트 그래프에 관련된 것도 한번 좀 볼게요. 화이팅! 10분만. 8분까지. 너무 많이 떠들었나 봐. 혹시 질문할 거예요? 난 누구랑 얘기할 지금부터 했어. 없겠지? 알았어.